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본 게시탐정은 그 영화나 드라마는 좋아해도요, 만화책은 잘 안 보는 편인데, 특히 일본 만화책은 더 그래요. 사실 일본 거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 그 유명한 드래곤볼조차도 제가 마인부 편 빼고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슬램덩크도 일본 만화인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 읽었던 일본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쿠리하라 쇼쇼 작가의 인기작인 원한 해결사무소입니다. 보세요. 이 작품이에요. 소시오패스 내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여주인공과 그리고 동료들이 소정의 보수를 받고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인데, 매운맛을 넘어서 완전 마라탕 맛이 느껴지는 사이다입니다. 모범택시 같은 작품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어린애 장난으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복수극이거든요. 또 보세요. 무려 24년 전인 2000년에 연재가 시작돼가지고 국내에는 2007년판까지 이제 번역 출간돼서요. 일본에서는 계속 후속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2006년에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배우 기노시타 아유미가 원한 해결사 역을 맡아 열연했었는데, 이 드라마도 제가 매우 재밌게 봤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드라마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데, 매우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이비 종교인 성북교, 일본어로 세후쿠교라고 하는 곳에 미혹돼가지고 집을 나간 아내와 자식들을 빼내달라는 의뢰를 받은 원한 해결사가 그곳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작을 벌이는 내용인데, 작중에서 묘사된 세후쿠교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보세요. 대학생과 전문학교 학생들의 실종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자, 다음. 세후쿠교가 블루 버터플라이라는 신종 마약을 이용해 학생들을 회유해 차례로 출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답니다. 실종 사건이. 자, 또 보세요. 이게 이제 세후쿠교가 개발한 신종 마약 블루 버터플라이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고생의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세후쿠교에 가입하면 이걸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많은 젊은 애들이 낼름 출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마약을 공짜로 받기 위해 젊은이들이 수없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자, 또 보세요. 세후쿠교의 상징은 다름 아닌 전시한 눈가를 응용한 모습. 그냥 대충 봐도 딱 전시한 눈깔 떠오르죠. 보세요. 산스톤님의 지시에 따라 너희들의 영혼을 구제하겠다. 교주인 산스톤의 명령에 따라 필요시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인사들을 살해하기도 해요. 영혼을 구제한다는 건 바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음. 신자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 세후쿠교의 본부에 머물고 있었던 의뢰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원한 해결사에게 구출을 의뢰했다는 게 발각되자 동료 신자들에게 이제 맞아 죽었는데, 더 잔혹한 건 그 다음이에요. 보세요. 벌써 분쇄 처리되어 비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시신을 분쇄해가지고 집단 농장의 비료로 밭에 뿌려졌다고 해요. 이유인 즉, 이 세후쿠교는 자급자족을 주장하는 환경 친화 단체라서 이런 식으로 시신을 재활용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보세요. 세후쿠교 총본부에 잘 오셨습니다. 세후쿠교 신자 제스퍼. 이 세후쿠교의 본지는 집단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 입소하면 기존의 이름 대신 새 이름이 붙여져요. 뒷모습만 보이는 여자는 본진으로 잠입하는 원한 해결사의 공작원입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예배실도 있어가지고 신도들은 이곳에 이제 집합을 하고, 또 보세요. 이렇게 마약을 지급받아서 또 먹기도 하고, 이게 행사할 때 하나씩 주는 것도 있고, 이제 평소에도 병에다가 이제 약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지급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마약은 안 떨어지게 잘 주더라고. 이 드라마 보니까. 또 보세요. 환호하는 신도들 사이로 교주가 가마를 타고 입장하고, 자, 다음.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며 신도들은 좋아 죽습니다. 지구를 구하라. 보면 뭐 환경에 대한 내용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참 신세계 질서도 되게 환경 핑계로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지. 또 보시면은, 자, 되게 섬뜩한 부분인데, 잠입한 이 원한 해결사의 공작원마저 마약과 세뇌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같이 환호하고 실실 웃으면서 농장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야, 이거
보면 진짜 이게 눈깔 모양의 심볼, 마약과 세뇌, 그리고 폭력을 이용한 압제,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가축처럼 컨트롤당하는 사람들, 강제노동 수용소로 운영되는 경제, 심지어 극 중에 등장하는 마약의 이름이 블루 버터플라이인데 대표적인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의 명칭이 똑같이 나비를 의미하는 모나크 프로젝트이듯이 그 제왕 나비가 이제 모나크 나비거든요. 뭔가 음모론을 알고 만든 각본일까요, 이게? 설마. 보세요. 자, 엘리트가 아닌 대중은 이렇게 조종되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채 쉽게 통제당하고 지배된다. 경제 시스템은 소수 지배계급을 기초로 하며 대중용의 노예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여 그것이 유지될 만큼의 음식과 서비스 생산만 허용한다. 앞에는 이제 세뇌약, 마약, 포르노 이거 쫙 나오죠. 단일 세계정부 청사진에 이 부분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세뇌, 조종과 통제, 지배, 노예 노동 수용소까지 말이에요. 존 콜먼 박사의 저 책이 97년에 나왔고 원란 해결 사무소 만화가 2000년에 나왔고 드라마는 2006년에 나왔는데 작가가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저 책을 읽어보고 각본을 썼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만화 원작에는 저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성복교는 나오는데 저런 모습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뭔가를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규모는 다르지만 뻔히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섬뜩해요. 세계 정부의 청사진들 중에 다른 모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지만 이것만은 이미 존재하는 게 좀 확장되는 건데 바로 IT 부두교 주술사들에 의한 좀비 제조입니다. 이 IT가 IT 기업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나라 이름 IT예요. 다들 좀비라고 하면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죽은 후 시체가 깨어나서 산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 좀비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의 희생자들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중학생 때 읽었던 괴기서적 요거예요. 공포의 책. 되게 유아티가 나가죠. 이 책에 이제 그 미국의 피터 코파라고 하는 기자가 1983년 2월에 IT에서 발생한 좀비에 의한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천인공노할 만행들이었습니다. 이 책 그 편집자 서문에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제가 줄친 부분만 읽을게요. 미국인인가? 죽은 자의 영혼을 넣은 병을 사지 않겠는가? 오케이, $100 낼게. 다만 흡혈 인간을 조종하는 마술을 보여준다면 내 영혼을 걸어도 좋다. 죽은 자의 영혼을 넣은 병을 팔고 있대요, 마술사가.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좀비를 흡혈 인간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 좀비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를까? 자, 다음. 다행스럽게도 나의 경우는 발견이 빨랐기 때문에 가벼운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어째서 내 몸에 저주의 바늘이 꽂혔단 말인가? 혹시 카쿠쿠 마을의 마술사 요르토스에게 영혼을 걸어도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을 영혼을 팔겠다는 말로 들은 거냐? 자, 지멋대로 영혼을 팔겠다는 약속으로 오해한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구실로 주술을 써서 이 기자를 죽이려고 했던 마술사. 인성 보소해. 또 보세요. 이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클라리오스가 다시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되찾은 것은 세상에 1980년의 일이었다. 1980년 1월 18일 18년 동안 클라리오스는 흡혈인간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난 모르는 두 남자에게 끌려가 다른 덩치 큰 남자에게 팔리고 있었다. 다른 흡혈인간들과 노예처럼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 재산을 노리고 마술사와 결탁한 동생에 의해 1962년에 사망 처리되고 좀비가 돼가지고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1980년에야 의식을 되찾고 탈출한 남자의 인터뷰가 있어요. 또 보세요. 현재의 마술사 중에는 수상한 비약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흡혈인간으로 만들어 노예로 팔거나 저주의 마술로 돈을 버는 자들이 많다. 부도교의 마술. 부도교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명칭은 부두교입니다. 부두교. 비약을 사용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노예로 파는 마술사들이 이 부두교의 주술사들입니다. 개새끼들이지 진짜. 또 보세요.
약초, 독풀, 동물의 피, 뼛가루 등을 섞어서 만든 약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기도 한다고 자랑했다. 특히 흡혈인간을 만드는 비약은 효력이 대단하지. 흡혈인간, 그 좀비를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좀비로 만들 육체를 찾아야 돼. 살아있는 인간이든 무덤 속에 시든 상관없어. 때로는 곧 죽을 인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움직이는 시체에 양손에 쇠사들을 묶어가지고 기도하는 오두막까지 데려와서 미리 만들어 놓은 비약을 먹이지. 약을 먹인 후 2주일 정도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는 대로 사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비로소 좀비가 완성되는 거다. 사람을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서 무덤을 파헤쳐서 사슬로 묶어 끌고 와서는 약물을 먹이고 세뇌와 마인드 컨트롤을 가한 후 좀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비를 만드는 비약은 어떻게 만드나요? 보통 마술사람은 독뱀이나 동물의 피, 흰 동말풀 등으로 만들지만 내 약은 특별하지. 그 조제법은 악마의 신 에스튜만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네의 영혼을 내게 팔겠다면 가르쳐줘도 좋지. 이게 현대에 밝혀진 바로는 테트로도톡신이 주 원료래요. 이 마술사 말로는 악마의 신이 가르쳐준 비법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팔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짓거리고 있는 이 마술사. 대환란 때 큰 성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있는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습니다. 설마 이 좀비를 말하는 걸까? 또 보세요. 어쨌든 부두교의 마술사들은 검은 마술로 멀쩡한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 노예시장에 팔아왔다.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행해져 왔고 현대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술사가 사람의 심장에 꽂는 저주의 바늘이나 사체를 소생시키는 주문과 비약에 대한 것, 현대의 과학으로서는 풀지 못하는 신비한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마음대로 좀비를 만드는 마술사는 IT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멀쩡한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넘기는 게 과거에나 현재나 현재 진행형 ING인 IT입니다. 마술사들 딴에는 자기들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좀비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로 인해 IT의 범죄율이 무척 낮다라며 좆도 자랑스럽게 나불대기도 한다네요. 자, 보세요.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남부에 있는 페리스틸 신전의 대사교 막스 보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좀비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 정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지도 지성도 없는 식물인간처럼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육체 로봇이죠. 이것은 일종의 극형입니다. 흡혈인간은 좀비는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 그 죄에 대한 벌로 좀비가 되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는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이고 그가 좀비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다 별 미친 개소리고요. 저 말만 진짜입니다. 인간을 좀비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 정신을 제거해가지고 의지도 지성도 없는 식물인간,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육체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국제급으로 확대되면 그게 바로 뉴월드입니다. 보세요. 엘리트가 아닌 대중은 이렇게 조종되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채 쉽게 통제당하고 지배된다. 경제 시스템은 소수 지배계급을 기초로 하여 대중용의 노예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며 그것이 유지될 만큼의 음식과 서비스 생산만 허용한다. 세뇌약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동의도 없이 음식과 수돗물에 섞이고 마약바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고 오락용 마약 사용이 의무화되고 포르노가 강제로 상영되고 바로 이 꼴이 되는 게 세계정부 치하에서 민중들의 결말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인류를 가축 취급한다는 게 괜한 말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로 사람 모양을 한 가축 만드는 거예요. 마약이 주는 쾌락과 세뇌에 빠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제노동 수용소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고 나니 단일 세계정부의 청사진이 얼마나 많이 현실로 다가왔나 실감이 나는데 한 숟갈씩 얻은 밥이 한 공기보다 많아진 느낌이에요. 소시적에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봤던 책과 드라마에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잘 갈무리 되어 숨겨져 있었다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본 계시 탐정을 제 상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자리로 데려오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소시적에 반했던 게 다 피가 되고 살살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계시 탐정이었습니다.